배추도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저희가 배수진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진행한 2사말루 시간에서 이 윤태권 실장이 김옥선 전 의원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김옥선 전 의원이 옥중 출마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김옥선 전 의원이 옥중 출마했던 부분 요게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나중에 저희가 출마한 게 맞는지 했으면 어떤 선거인지 안 했으면 안 한 건지 저희가 확실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그 옥중 출마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배수진 시작합니다. 지지율 얘기부터 해보죠. 예. 대통령 지지율이요. 배 소장 갤럽 지난주에 안 나왔죠. 그렇죠.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갤럽은 조사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또 징검다리 공휴일인 날은 휴일을 줍니다. 아 그래요? 좋은 회사죠. 그렇구나. 예. 네. 예. 그러면 이번 주에는 다음 주 배수진 시간에 나오겠네. 예. 아니 왜냐면 뭘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예? 아니, 저희는 그냥 빨간 날로 생방입니다. 저희는 그냥 생방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라이브입니다. 예, 라이브예요. 오늘은 지지율도 물론 라이브입니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직전 조사보다는 0.9%포인트 약 1%포인트가 높아진 31.5%, 부정평가는 0.8%가 8%포인트가 낮아진 65.1%입니다. 자, 긍정만 놓고 보면 31.5인데 0.9 올랐네. 그래도 행복이는 행보입니다. 예. 그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실 거예요. 자, 행보는 행보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라는 것은 좀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뭐 올라간 요인은 뭐겠냐? 지지층 중에서 이제 조금 결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포항 영일만 예. 친구는 아니고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인데 예. 이게 뭐 전적인 영향이 아니라 그래도 부분적 영향은 주었을 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질문일 거예요. 그럼 계속 쭉쭉 올라가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지금 쭉 긍정평가가 지난 몇 주 동안의 이 지지율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30.3, 30.6, 30.4 더 올라가나? 30.3으로 또 내려와요. 그다음에 30.6으로 조금 올라가. 네. 31.5 오늘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거죠. 올라가.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조금 내려와. 또 올라가 내려가. 그러니까 저공비행에서 계속 큰 폭의 흐름 없이 박스권 형태로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포항 유전 가능성 20% 일단 해보자. 네. 이게 별 효과가 그래도 0.9라도 올랐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 0.9% 포인트는 별일 없어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별일 없어도 그만큼 내려갈 수도 있는 거라서 자연적인 증감폭이구나. 뭐 그냥 이게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가 그 소리 편집할 때도 보면 화이트 노이즈 때문에 싹 이렇게 예. 볼륨이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추이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론을 내리자면 효과가 없었다 라기보다는 조금 그 앞서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일단 풀이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이제 성공인지 실패인지 보려면 시간은 걸리니까. 근데 최소한 입증된 거는 이런 정도의 일로 크게 여론에서 반향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것만큼은 뚜렷하게 방증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의 호재가 필요해요. 겹겹이 호재가 좀 겹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단기성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단기성 호재성 공시를 가지고서는 펀더멘탈을 되돌릴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예, 그게 또 증시하고 다른 점이기도 해요. 증시는 갑자기 확 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구조적인 교착을 깨야 된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악재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박혀있던 시추공들, 이런 것들이 더 아직까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주식시장은 다 엔비디아죠. 시작도 N, 끝도 A, 엔비디아죠.
젠슨왕인데 뭐 엔비디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이슈가 말 그대로 엔비디아 관련주 정도는 된다. 왜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모든 관심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쪽으로 쏠렸었잖아요. 근데 이 이슈를 분산하는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지율이 올라간다 아닌다에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더라도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속해서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쪽으로 집중이 됐잖아요. 그것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왜? 그러면 야당이 얘기하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섰다. 이게 맞다는 얘기네요. 그걸 의도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는 그런 결과를 그렇죠. 가져왔을 거다. 어쨌거나 간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대통령 끊임없이 또 국면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럼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뭐 있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게 뭐 지지율을 큰 폭으로 올리는 데에 변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슈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 이슈, 특검 이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를 전환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의도와는 상관은 무관하게 요 얘기인데 그러면 전환을 당해야 되는 이슈 요거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제 대통령하고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했어요. 국빈 네. 방문. 뭐 국빈 방문이니까 사실 당연히 영부인이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 논평 나몰라라 외유길이다. 조국 대표는 연예인도 무리를 일으키면 자숙하는데 염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평했거든요. 사실은 영부인이니까 국빈 방문에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요거는 좀 과한 비판이에요? 아니면 정무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네. 맞는 거예요? 뭐라고 봐야 돼요? 저는 야당의 비판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귀에 쏙쏙 박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예. 김건희 영부인의 활동 재개를 원하는 국민이 많아서냐? 그게 아니라 야당이 뭐라고 하기 앞서서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부인 활동 재개에 대해서도 부정 여론이 많았었고 왜냐하면 여기에 연결돼 있는 게 명품 가방 수수 의혹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론조사 결과는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타개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도 이걸 재개할 때는 어느 정도의 사전 작업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언급을 했었어야 좀 활동 재개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도 활동 재개를 별로 바라지 않는 국민들도 이제 외교나 의전에서는 좀 그래도 인정해주겠다는 국민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른 걸 떠나서 결과를 떠나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활동을 전적으로 재개하진 않겠지만 외교나 의전의 이런 행사에 한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이번 해외 방문 같은 그 거 전에도 얘기하네. 그 전에 했었으면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한국에 이제 그렇구나. 외교적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 있으면 영부인이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요 정도 선에서는 해달라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 더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또 국내 행사나 이쪽에서도 참석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그러면 나왔다 안 나왔다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이건 야당의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몰라라 외유길.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 대통령과 동행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지극히 정상적이죠. 하지만 뭐냐 하면은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나몰라라 외유길이 아니라 수사는 언제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압박이다. 그렇죠. 조국 혁신당 대표도 연예인도 무리를 일으키면 자숙하는데 염치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검찰 소환 조사 언젠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여론을 더 이제 확보해서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이 부분도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자신도 지금 대부분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주장하는 건 나도 수사받았고 내 가족도 수사받았는데 김건희 여사 언제 수사하냐. 이걸 이제 정치적 지렛대로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이렇게 짧게만 덧붙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을 안 해요. 거의 응답이 없잖아요. 제 안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뭐 특검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니다. 검찰 수사를 먼저 받고 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활동 재개하고 뭐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뭐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인데 이건 이제 야당과는 큰 인식 차가 있는 것 같고 또 여론의 공감도 지금 잘은 얻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야당이 이제 파고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 없이 자숙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공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1.0%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났고 빠르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총선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총선 또 민주당 압승하고 나서 이번에 또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가 또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장기적으로 득입니까? 실입니까? 지지층은 결집할 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지지층은 이미 결집돼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네. 효과가 나타난 게 이제 지난 총선이지 않겠어요?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 이게 장기적으로 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대중들이 이번 총선 때도 그랬지만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자. 예. 이게 중론인 것 같아요. 물론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정당 지지 성향에서도 거의 고정돼 있는 분들이고 예. 대다수의 고정돼 있지 않은 시민들은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자. 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계속 밀어놓는 겁니다. 뒤로. 미루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를 받았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주의해야 될 거는 네. 사법적인 부담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담이에요. 어떤? 왜냐하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나중에 인정된다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여했느냐 아니냐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여 안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법적으로 무죄라고 해도, 근데 바로 그 당시에 같이 경기 도정을 하는 사이였었고 지사와 부지사의 관계였거든요. 그럼 몰랐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대표가 유념해야 될 것이겠죠. 짧게만 덧붙이면은 예. 대부분의 분석은 김수민 평론가 워낙 예리하게 해가지고 이게 두 가지죠. 이제 법적 평가와 이제 이 여론적 평가인데 그 법적 평가는 이제 이후에 기소되고 이제 또 재판이 이루어지면 나오겠죠. 근데 예. 여론의 평가는 중도층입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제가 궁금한 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지사였겠죠. 예. 그런데 그걸 이재명 당시 지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이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건 물론 법적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는 이미 지지층은 프레임이 짜여져 있죠. 그런 검찰의 야당 탄압이고 검찰의 압박이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판단 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대선에 나가든 앞으로 당대표를 연임하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도층의 문제일 거예요. 중도층이 더 결집돼서 이재명 대표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들이 멀어지게 되는 상황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 법적 판결 이상의 충격이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는 아무래도 이 사법 리스크라는 거에 영향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에게 뭐 그 당시 뭐 대장동 이슈도 나오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승했거든요. 뭐 어떤 분석돼 보니까 어차피 다 나와 있는 이슈고 유권자도 알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마이너스 될 게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다음 대선 때는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건가? 3년 이후에. 네. 왜냐하면 그때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증교사하고 선거법은 아마 확정 판결 나올 것 같고 3년에는 아마 그건 쟁점 별로 없으니까. 2027년 예. 3월 대선 전에는 예, 나올 것 그 두 같고. 가지는 나올 것 같고. 예. 근데 대장동 백현동은 네. 4대 의혹 사건이 예. 한꺼번에 병합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나오기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아마 1심, 2심도 안 나올 수도 있지 2심도 쉽지 않을까. 않을 왜냐하면 거예요. 대장동 의혹 하나만 해도 증인 200명.
예, 그거 하나만 해도 사실 1심에 1년 이상 걸릴 네. 거다라는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저 대북 네. 송금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를 하면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 대선 때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다음 대선 때는 이게 과연 이슈가- 총선과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이 총선 때는 대체로 유권자들의 이번 심판적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예.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 또 카드를 빼든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종섭 뭐 전 호주 대사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뭐 공천 파장이 매우 심각했지만 또 김부겸, 이해찬이라고 하는 구원 투수가 등장했는데 이제는 대선까지 가는 구도에 이제 이 재판 리스크가 또 남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경쟁자 구도예요. 과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그렇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예. 다시 이제 복권이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거든요. 친문의 지지를 받는. 또 하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벌써부터 헌법 84조를 이야기하면서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대선은 다시 돼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분히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그렇겠죠. 이제야말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이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번 총선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이거 좀 보죠. 원구성 협상이 결렬됐어요. 김수민 평론가. 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여론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글쎄 이제 뭐 조사를 하는 저 기관이 이번 주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단독 선출에 따른 부담. 이게 민주당이 단독 선출에 따른 부담을 질 것이냐. 아니면 국회 보이콧을 말하는 여당이 부담을 더 떠안을 것이냐. 여론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거라고 봅니까? 짧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배 소장하고 김수민 평론가.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통령 지지율의 연장선상에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있어요? 여론조사? 에너지 선문에 의뢰를 얻어서 이 조사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5일 7일 실시한 조사인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44.5예요. 그 민주당이 35.6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만 생각하면 175석 몇 석이 이제 또 그때 더불어민주연합에 몇 명은 떨어져 나가서 171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유권자들이 민주당 마음대로 해 미국식으로 국회도 다 독식해도 돼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하고 지지율이 불과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이야기는 유권자들의 평가는 언제든지 리셋돼서 다시 된다. 제가 이제 요약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면 뭐 이제 우리가 잘 이름을 모르는 위원장은 둘째치고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민주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과학기정토 정보통신위원장. 자, 국민의힘은요 부의장 하나 가져가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판단을 물론 의석수가 지금 견제와 균형이 충돌이 되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게 사실은 더 필요할까 민생을 좀 더 그러면 대통령은 뭘 하겠어요? 계속 거부권 행사밖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21대 국회보다도 생산성이 없는 그런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앞서 네. 제가 질문드렸던 여론의 반응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봐 주세요. 특정 정당이 국회 요직을 독식한다. 이것만 놓고 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겠죠. 민주당에? 그렇죠. 그거만 놓고 보면? 예, 그러나 그러나 이거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야당인 거고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회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대통령 대 국회라고 하는 구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이 좀 저렇게 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싫으면 거부권 행사도 되니까 라는 것도 같이 따라붙어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하면 국회 다수파는 국회 다수파대로 우리도 그러면 그냥 쪽수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의석수대로? 거기서 네. 거기거나 네. 예, 거기서 거기거나 아니면 대통령도 책임이 많이 있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 예전 같았으면 민주당 쪽에 더 독이 됐을 텐데 이거는 구도가 이제 여당 대 야당 예. 이제 여야가 바뀌었고 대통령 대 국회 구도에서는 좀 상쇄되는 것 같아요.
그건 결국은 이 당인 저 국민의힘이 지난 국회 때는 야당이었는데 네. 그냥 힘없는 야당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의석수가 없어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힘없는 이 프레임이 안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어떤 해결책? 국민의힘 이거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네네. 형태로든지. 네. 해결책을 좀 줘보세요. 그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싶은 게 늦었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기 전에 네. 국민의힘이 원래 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네. 그리고 과방위 세 가지를 자신들이 가져야 네.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네. 세 가지를 계속 다 틀어지고 있었던 게 좀 이것은 전략적 패착이 아닌가. 그럼 처음부터 하나만 노렸어야 된다. 법사위 이렇게. 처음에 틀어졌다가도 네. 뭔가를 내주는 제스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좀 판단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1분 20초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절충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법제사법위원장이랑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은 두 가지는 꼭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놓으라는 건데 절충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해법은 뭐냐면 워낙 이 원구성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 워낙 지금 프레임 진영 대결 구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는 어떤 이슈도 이만기와 강호동의 싸움이요. 모래 한 톨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진영 간 막장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는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 지지율을 올려라. 민생으로 가서 오히려 민생으로 가서 대통령도 그렇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야당의 공세도 정면 돌파를 해라. 지지율을 올려라. 이게 해법이죠.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지지율을 올려야 민주당도 부담을 느껴서 일반 국회에서 독주를 못할 거다 뭐 이런 취지신 거죠? 배 소장. 지금 예. 삼행시가 들어와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호님입니다. 배, 배고파요. 수, 수요일도 진, 진짜 정치쇼. 김태현 정치쇼. 커피 당첨. 아,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